네, 정연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성과 평화 만들기, 피스메이킹. 왜 피스메이킹에 여성과 연관 짓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전쟁도 여태까지는 굉장히 젠더화 시켰어요. 성별화되게 평가를 해서 전쟁은 당연히 남성의 문제, 남성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쟁은 여성에게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지난 세기에 부터 사실은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졌고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많아졌는데, 전면전의 특징은 이 희생자가 민간인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의 전쟁의 희생자의 90%가 민간이고 그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자, 전쟁 피난민으로서 여성이 있습니다. 전시의 성폭력이 있습니다. 전시의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전쟁 환경 파괴, 그리고 여성이 있고 군사비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 전시의 가정폭력은요,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 혹은 후투족 투투족의 싸움에서 100만 명의 무장 게릴라들이 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옵니다. 100만 명이 돌아온 후인데 그들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거기 이런 나라들에 주는 그 지원금의 개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젠더 쪽 관련으로 간 건 그런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왜 전쟁과 환경 파괴가 여성에게 영향력을 있느냐. 제가 2000년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 회의에 갔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여성들의 모임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 전쟁으로,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와서 골프장 짓고 바캉스 시설 설치하면서 환경을 파괴해서요.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요즘 종종 TV에 나오죠. 하루에 먹을 생수를 길어오는데 6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3시간, 3시간 걸어서 갔다 와서 그 물을 구해온다는 것들이 여성의 노동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 통일 운동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 생각을 한국 여성 운동이 한 거는요, 1990년에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을 때 사람들은 뭐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그 속에서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 통일은 사회를 위계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서독 남성, 그다음에 서독 여성, 그리고 동독 남성, 동독 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독 여성의 절반은 타가비가 올라서, 혹은 동독에 있던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인원을 줄이면 1차적인 해고 대상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0년 통일 이후 4년, 5년 사이에 전체 자살자의 80%가 동독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90%가 여성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현실을 접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평화 통일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1992년, 3년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처음 북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윤정옥, 이효재, 뭐 그런 분들, 혹은 슈미즈 슈미코 일본 의원, 여원구 선생, 여운영 선생님의 따님이죠. 이분들과 처음 만나서 동경과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이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추미즈 스미코 의원을 위시한 일본 여성들이 중재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서 간 사건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는 통일정책이나 평화정책에 여성이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통일되거나 지금 통일은 힘들더라도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남북 여성이 만나고 서로 이해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한동안 굉장히 기아가 심해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이탈 여성들도 지원해야겠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심각한 거는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남 갈등.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거는 정책 과정에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나 통일부, 행정 단위뿐 아니라 자문기구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는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의 경제협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제가 경협의 심의위원회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한 번도 남녀가 몇 %씩 참여하고 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별 분리 통계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통일부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장관이었던 분을 만나서 따졌더니 이재정 이제 장관님이 그때 근데 그 얘기 나 듣지도 못했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남쪽의 지원금들이 사실은 남성에게 주로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년 후에 독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여성들과 함께 독일의 미제레오라는 카톨릭 재단이 북의 여성들을 데려다 컴퓨터 교육과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엔 결국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여성들이 영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에서 여성들이 전교에서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배제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현실을 바꿔가야겠다. 통일이 될 경우에는 성평등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별 분리 통계를 요구했고 이건 유엔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실현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내에 남녀 문제를 통일부가 하는 통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나 전문가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 문제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참 실현이 쉽지 않았어요. 남북 여성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에서 우리가 저항 주체나 평화운동의 주체로서 평화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부 여성들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평화적이다. 남성들은 전쟁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분류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돌봄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기르고 노인들도 돌보고 하다 보니까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반전운동과 평화운동에 훨씬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사실은 유럽에서 드러났죠.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독일에서 중거리 미사일 반대 운동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반핵 운동도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원자력 발전소를 손잡고 이렇게 에워싸고 해서 이렇게 막고 방해하고 하는 이런 운동이 활발했고 영국에서도 굉장히 그 미들햄 지역 같은 데서 운동이 활발했는데 그걸 대부분 여성들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년 전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했는데요. 그때 원자력 반대 운동, 그 기후 위기 반대에 대한 운동했을 때요. 부산이나 이런 특히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그 여성들이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하는 주부들이 저 원자력 발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없다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성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평화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죠.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 같은 데서도 드러났는데 거기에다 경쟁주의랑 폭력성이 저는 굉장히 내재됐다고 생각해요. 왜 학교 교사한테 9시 10시에 전화를 합니까? 그것도 학부모가 막 무작위적으로 전화하고 이런 거 자체가 그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한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죠. 왕따도 심각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평화가 없이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또 일상생활에서 평화 없이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굉장히 저도 초기에 만들 때 같이 참여하고 지금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게 스웨덴의 유명한 요한 갈등이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하죠. 소극적인 평화는 폭력이 없는 사회, 총칼을 사용하지 않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총을 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할까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평화의 중요한 건 굶주림입니다. 굶주림도 평화를 해치는 것이고요. 기후위기도 평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도 평화를 해치는 것이고 성차별도 평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더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인제 저희가 하게 됐죠. 그래서 여성들이 군축운동 활발히 했습니다. 평화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방비가 올해 들어서 인제 드디어 일본을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비 줄이자. 그리고 국방비를 사회복지비로 돌리자. 이런 운동도 인제 전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반전 운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라크 전쟁 때 반대하는 집회, 이라크 대사관 앞에, 아프간 대사관 앞에 가서도 했고요. 이라크 파병할 때 반대 운동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소파 개정 시 여성 인권 보호 조약 신설되겠습니다. 소파라는 것은 미군 주둔 협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즘은 인제 많이 줄었지만 파주나 옛날에 그 이태원들 아니 파주나 이런 쪽에 그 미군 시설이 있는 곳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미군들과 여성들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그냥 버리고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차별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굉장히 고생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똑같은 소파 개정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이랑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간 미군을 추적해서 그 미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국가가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 인권 보호 조약으로 함께 신설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희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주의 잔재를 극복하자. 그래서 청소년 간의 학교 폭력 같은 거 줄어들고 요즘은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브루스 커밍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가 플라자 호텔 꼭대기 층에서 자기 방에서 시위를 지켜보면서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글을 미국의 어느 사회학 학술지에 쓴 것이 한국에 창비가 번역을 했던데요, 창작가 비평사가.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서 저렇게 평화적으로 하고 그리고 쓰레기까지 치우고 가는 이렇게 시위 문화가 바뀌어 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비판적인 그 문제 제기도 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주의적인 집회 문화를 개발하자. 그리고 그건 굉장히 한국이 실현됐고 자랑할 만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갈등 해소와 간용 교육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기술을 배웁니다. 스킬을.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어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영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받아서 인제는 갈등 해소와 간영 교육 인제 담당해서 인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인제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갈등 해소와 간영 교육을 받은 인제 전문가들이 경찰에서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랑 가해자 부모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투입돼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든가 갈등 해소를 기본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스킬을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갈등 해소와 간용 교육은 여전히 여성 단체들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 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가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 조항입니다. 유엔이 전쟁이 여성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2000년 10월 31일에 1325 조항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평화 유지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1325 결의안은 마찬가지로 모든 평화 유지 활동에 젠더 관점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고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유엔의 관리들도 이 조항에는 바로 이런 교육을 분쟁 예방과 관련된 성평등의 관계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유엔의 직원들은 받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참여와 보호와 예방과 구호, 복구 여기에 여성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한국도 1325 조항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해라 하고 요구를 해서 1차 행동개혁이 201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국방 안보 평화 통일에 혹은 국방 외교나 안보 평화 통일 분야의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평화나 통일 정책에서 여성을 위한 예산과 남성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낼 것을 유엔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성별 분리 통계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해서 유엔의 성별 분리 통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한국에서 사실은 파견해서 그분이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1325 조항 국가행동개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국인 성매매 여성, 북한 이탈 여성 지원, 군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남성도 있죠. 군 성폭력 피해는 지원을 하고 앞에서도 나온 자문기구나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서 실제로 여성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30%를 훨씬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다 남성입니다.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퍼센트는 30%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콘텐츠 면에서 단지 퍼센트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통일 정책이나 평화 정책에서 어떻게 실제로 젠더 관점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요구나 비판이 요청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하면 한국의 남북 관계 문제, 핵 문제나 평화 문제는 한국 정부의 힘으로 해결되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가 나서서 우리도 국제적인 로비에 참여하자 해서 여성들이 동북아 여성 평화회의를 조직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사실은 우리 남북 간의 해결이 힘드니까 다자회담, 육자회담, 남북,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같이 논의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그런 육자회담이 전개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육자회의를 하자. 그래서 동북아 여성 평화회의를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여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의 정계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민 크로스 DMZ, 그래서 휴전선을 넘는 여성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인사죠. 그리고 68년도 여성운동의 아주 대모인데, 이분하고 노벨 수상자 2명이 30명의 해외 여성과 함께 중국을 통해서 평양을 들어가고, 평양에서 휴전선을 건너서 내려와서 파주에서 한국 여성들을 만나서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CNN까지 보도를 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논란도 있었지만 굉장히 알려진 것이어서,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향한 여성의 모습을 알리자. 그래서 동북아 여성 평화회의에서는 여기에 가운데 제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위민 크로스 DMZ에서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몇 명의 여성들은 한국의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성들도 국제적인 로비를 통해서 한국 여성들의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알려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서,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건가,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건가도 있겠지만, 틈이 있는 대로 미국의 정계, 러시아, 중국의 정계, 일본의 정계,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가 우리의 미래의 하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는 개인 외교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